주린이들의 멘탈을 잡아드리는 돈다방 미스테리 11월 11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11월 9일 뉴욕 증시가 하락했고 그로 인해서 11월 10일 우리나라 증시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살짝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멘탈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바람에 제가 새날 출연이 있었지만 여러분들께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시 갈 겁니다. 뭐 환율이 올라서 뭐 외국인들이 판다 이런 개소리 하는데 환율 1,400원 넘었을 때도 외국인들은 매수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안도의 방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마 11월 11일 오늘 빼빼로데이인데 많은 분들이 지금 업되셨을 것 같아요. 주식은요 항상 빨가면 좋습니다. 뭐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아직 수익권에 접어들지 않아도요 그냥 주식은 그냥 빨가면 돼요. 거기에다가 뭔가 와 내가 믿고 듣는 돈다방 미스리가 진짜 이렇게까지 잘 맞춘단 말이야 시황을. 이제 그런 어떤 믿음이 가다 보니까 뭔가 주식 투자에 있어서 든든한 뒷백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좀 편안한 마음을 갖고 이 주식 시장의 상승을 보면서 약간 오늘 업되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절대 흥분 금지입니다. 그리고 주식 시장이 추락해도 절대 공포 금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9월 말에 여러분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그때 막 김진태 사태부터 시작해서 정말 주린이들이 공포감에 떠는 뭐 굳이 2,000포인트가 깨진다는 거는 너무 약간 과하긴 했습니다만 2,100까지도 갈 수 있다. 그래서 그 한 주 동안 증권사들은 코스피 예상 밴드를 2,070포인트까지 하단을 잡아놨었거든요. 아마 다른 전문가들의 그 조언을 듣는 그런 주린이 분들은 앞으로 조금 더 빠질 수 있다, 뭐 현금화 해야 된다, 뭐 이러한 조언에 주식을 매도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런 시점에서 저는 여러분 그렇게 물량 털리지 마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죽은 호랑이가 되지 말고 살아있는 개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9월 말경에 여러분들 주식을 매수하셔도 괜찮다라고 했고 그 이야기가 떨어짐과 동시에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사줬습니다. 저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저의 마인드는 구름 위에 있는 신들의 마음으로 주식을 합니다. 저 하늘 구름 위에 신이 구름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죠. 크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봐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멘탈이 흔들리실까봐 더 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고 10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굉장히 잘 나왔죠. 그래서 뉴욕 증시가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원래 뭐 급등, 폭등, 뭐 붕괴, 급락 이런 단어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스닥 7.3% 정도 상승은 뭐 급등했다라는 표현을 해도 뭐 아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3.70% 상승했고요. S&P 500은 5.54% 상승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요.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예. 흥분하시면 안 되고 이제 진짜 11월 중순 그리고 11월 달 뭐 더 나가서 산타랠리까지 정말 산타랠리가 오느냐 안 오느냐 이 부분을 계속 우리가 이제 점검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식시장에서 여러분 결코 흥분하실 타이밍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네이버 같은 경우는 9%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네이버를 저가에 매수한 개인 투자자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가로 내려왔을 때는요. 개인들이 살 수가 없어요. 막 10월 4일 날 막 19만 원 막 그랬던 가격이 막 뚝뚝뚝 떨어지고 그래서 15만 원까지 내려왔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11월 중순이었어요. 그럴 때 누가 개인들이 네이버를 살 수 있었겠습니까? 즉 그 얘기는 오늘 9%가 올랐습니다만 여전히 개인들은 아직 그 수익권에 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요. 지수에 관련된 굵직한 녀석들만 올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미쓰리가 좋아하는 종목들을 포함해서 그런 개별 종목들이 일명 쪽도 못 쓰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장이 결코 좋은 장은 아니에요, 여러분. 단지 제가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다시 떨어진다고 해도 많이 올려놨다가 떨어지는 것이 더 충격이 좀 덜하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10월 달에 다우지수 얘기하면서 얘네들이 무조건 3만 포인트는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을 만큼 뭐 3만 1,000포인트, 3만 2,000포인트 뭐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뉴욕 증시가 뭐 3거래일 연속 급락했다 뭐 이런 표현 써가지고 진짜 이런 그 허접한 표현 쓰면 안 된다. 제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급락이 아니다. 그냥 뉴욕 증시는 조금씩 빠졌지만 32,000포인트를 지켰다. 뭐 이런 얘기를 해드렸죠. 지금 여러분 절대 흥분하실 구간이 아닙니다. 오히려요. 지금은 우리들이 주린이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더 냉정해져야 될 때입니다. 자, 왜냐하면 제가 뭐 물갈이에 대한 이야기 계속 해드리잖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뭐냐면 미쓰리 산타랠리 오는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저도 산타랠리가 왔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대로 움직이면 산타랠리가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산타랠리가 온다고 해도 주식시장이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자, 왜 그런지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보면 10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 제가 전년 동월 대비 7.7% 상승했습니다. 여러분 9월달엔 8.2였고요. 그리고 시장 예상치는 7.9였습니다. 앞자리가 바뀌었다는 것에 대한 의미도 크고요. 무엇보다 7.9도 아니고 더 인플레이션이 둔화된 7.7까지 떨어졌다. 근원 소비자 물가 지표도 전년 대비 6.3% 상승했고 시장 예상이 6.5였는데 시장 예상보다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둔화되는 모습이다. 자, 12월 달 FOMC 회의에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자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80%까지 육박했고요. 75bp 금리 인상 가능성 43%에서 19%까지 하락했습니다.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12월 달 FOMC에서 이제 75bp는 안녕, 이제 50bp 이렇게 주식시장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재료죠. 자, 연준 의원들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는 정말로 좋은 뉴스다. 충분히 제약적이다라고 합니다. 자,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는 향후 몇 달 동안 우리의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서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댈러스 연방은행 총재는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해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11월 11일이니까 11월 중순이 막 시작이 됐죠. 12월 중순에 12월 달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연준 의원들은 자유로운 발언을 계속 할 수 있고요. 12월 초에 이제 그 블랙아웃 기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의미는 없습니다. 자, 우리는 침착하고 냉정하게 경제 지표를 확인해 봐야겠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전주 대비 7,000명 증가해서 22만 5천 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얼마였는지도 또 한번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이제 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 텐데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증권회사의 직원으로 근무도 하고 그리고 전업 투자도 했고 그리고 이제 경제 방송도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돈을 못 벌까? 거기에 대한 생각입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았거든요. 그 고민부터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정말 다른 전문가들보다 조금 더 먼저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그 먼저 생각하는 부분에 확률을 높여야 되고, 그리고 다양한 각도로 봐야 되고, 뭐 그런 연습을 하게 된 거죠. 그 돈다방 미스리 유튜브에 우리 댓글, 예쁜 댓글 자주 올려주시는 다운님께서 미스리님 방송 듣고부터 왠지 지수를 먼저 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역시 미스리님 최고,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이제 우리는요, 앞으로 과연 전문가들이 어떻게 얘기할까를 미리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단순히 뭐 남들이 다 떨어진다고 하니까 그냥 올라갈 거야, 이렇게 확률적으로 방향을 보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보다 미리 저 앞을 전망을 하고 예상을 해서 전문가들이 어떻게 앞으로 얘기할지까지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분위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9월 말부터 11월 달 중간선거 때까지 진짜 날로 먹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중간선거 이후부터는 제가 이제 더 집중해야 되고 엄청난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밤에 1시간 잤습니다. 1시간 자고 일어나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지금 미국의 썸머타임이 해제가 돼서 이 뉴욕 증시 거래 시간이 1시간씩 뒤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 진행되는 거 보고, 뉴욕 증시 개장되기 전에 소비자 물가지표 발표돼서 나스닥 선물 지수가 막 4% 이상 급등하는 거 보고 이제 계속 주식시장을 들여다봤는데, 아마 저는 앞으로 이제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럴까요? 더듬이를 바짝 세워가지고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좀 나쁘게 얘기하면, 못되게 얘기하면 시장 물이 좀 혼탁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당장 여러분 오늘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증권사에서 단기 트레이닝 기회라고 옵니다. 웃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시점에서 웃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10월달 11월달 주식시장 안 좋다며, 지금 와서 뭘 단기 트레이닝이고 자기네들이 주식을 팔아야 된다라고 막 얘기하고 2000포인트 깨지고 1970 갈 수 있고 막 이렇게 떠벌렸던 애들이 지금은 또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그거를 알고 있었고 우린 누렸죠. 미쓰리가 계속 물갈이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니 이게 무슨 나이트클럽도 아니고 이게 무슨 물갈이야라고 했는데, 아마 이제 조금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이 잡히실 겁니다. 자, 지수가 247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증권사들이 산타랠리를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산타랠리로 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싶은 그냥 희망사항이에요. 증권 전문가들이, 애널리스트들이, 여러분, 개인 투자자 여러분, 산타랠리가 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냥 그들의 희망사항이지 실제는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흥분하라고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냉정해져야 돼요. 단지 고마운 부분이 뭐냐면, 제가 뉴욕 증시에서, 여러분 만약에 뉴욕 증시가 하락하더라도 일단은 3만 선 위에 올라가서 떨어지더라도 떨어져서 3만 선을 지킬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오를 수 있을 때 올라줘야 돼요 라고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대형주 위주로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가서
중소형주 갖고 계신 분들이 약간 소외되고 있지만 어쨌든 지수가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 일단 어느 정도 공포감은 좀 덜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주식시장에는요. 비슷한 비율로 호재와 악재가 존재합니다. 그들이 스포트라이트를 어디에다 비추냐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은 불나방처럼 그쪽으로 뛰어듭니다. 9월 말에 전문가들도 아이고 주식시장 안 좋을 거다. 뭐 12월 달에도 75bp 금리 인상할 거다. 내년에도 금리 인상할 거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금니를 꽉 깨물고 인플레이션 2%가 될 때까지 죽을 때 깨어나도 죽을 때까지 내가 금리 인상 목표 이룰 때까지 계속 할 거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투자자들은 어디에 관심이 꽂혔습니까?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만 꽂혔습니다. 그죠? 여러분 9월 말에 11월 중간 선거를 얘기한 전문가가 없었어요. 오직 모두 그냥 거기에다만 꽂혔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간 선거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결정적으로 11월 달 FOMC 회의 직전 블랙아웃 기간 마지막 날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가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와 여러분 이 사람 보소. 블랙아웃 기간 전에 시장에다가 금리 인상 조절 가능성 툭 던져놓고 싹 입 닦는 거 보니까 얘네 중간 선거까지 보낼 생각이네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중간 선거가 다가오니까 이제 어느 순간부터 뉴욕 증시에서 중간 선거 결과를 뭐 기대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중간 선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 뉴욕 증시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아마 당분간은요. 연준이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공격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다. 인플레이션 정점을 찍었다. 자, 11월 하순에 뭐가 있습니까?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습니다. 일명 미국의 소비 시즌으로 갑니다. 그 소비 시즌이 그 블랙 프라이데이가 산타랠리까지 이어지고요. 그 산타랠리가 2023년 1월 달 1월 효과까지 쭉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한참 제가 10월 달에 제동거리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막 자동차로 막 달려가다가 브레이크를 꽉 밟았는데 그 가속도가 붙은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꽉 밟았다고 밟은 순간에 딱 서지 않는다. 밟는 순간에 끽 하고 끌려가면서 멈춘다. 그래서 우리가 9월 달에 힘들어했던 이유가 뭐냐면 6월 달, 7월 달 75bp씩 금리 인상을 그렇게 공격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인플레이션 둔화가 확연하게 눈에 띄게 둔화되지 않았다라는 그 열통 터지는 그 속도감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자 여러분 올해 연준이 1월 달에 금리 동결, 3월 달에 25bp, 5월 달에 50bp, 6월 달, 7월 달, 9월 달 75bp씩 금리 인상 했잖아요. 자, 그런데 제동거리가 이제 어느 정도가 이제 그만큼 브레이크를 밟아줬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표가 뚝뚝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제 생각은 뭐냐면 제가 한 달 전에 10월 달에 발표하는 9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에서 제가 여러분 이번에 혹시 앞자리가 7로 바뀌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제동거리를 조금 짧게 본 거죠. 예, 저도 아직 많이 모질란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 제동거리가 바로 밟히진 않았지만 이번에 10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에 무려 0.5% 정도가 확 둔화됐습니다. 그죠?
그동안 금리 인상을 공격적으로 한 그 효과가 이제 그 제동거리가 어느 정도 걸려서 확연하게 눈에 띄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그 이번에 발표하는 10월달 소비자 물가지표가 앞자리가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 자신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바로 국제 유가 가격이었거든요. 자, 이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과연 이렇게 좋아할 수만 있을까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라는 악재가 있다면, 그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왜 둔화되지 않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금리 인상을 그렇게 공격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확연하게 둔화되지 않는 그 둔탁한 속도감 때문에 열통 터졌는데, 뭐 어쨌든 이제는 눈에 띄게 인플레이션이 둔화됐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좋아할 수 있죠. 자, 그럼 반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3월달에 25bp, 5월달에 50bp, 6월달, 7월달, 9월달, 그리고 11월달까지 75bp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 엄청난 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둔화시키는 역할도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 경기를 침체시킬 수 있는 요인도 됩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흥분할 때가 아니에요. 11월 4일 발표한 10월달 고용지표 부진했습니다. 9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보다도 부진했고요. 실업률은 0.2%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중간선거 때 증시 좀 올리기 위해서 그 부진한 고용지표를 좋다고 포장했죠. 그리고 제가 10월 달에 짚어드렸던 경제지표들 보면 PMI 지표 같은 경우는요, 거의 대부분 50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제지표는 약간 심리적인 영향이 끼치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좋으면 그 주식시장 영향을 받아서 무슨 투자심리, 소비심리 이런 지표들이 올라간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산타랠리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산타랠리로 진짜 갈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그 앞에 이렇게까지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살다 이렇게 75bp씩 금리 인상하는 거 처음 봐요. 그냥 해봤자 25bp거든요. 그랬을 때도 장이 살짝만 안 좋으면 뭐 산타랠리가 오네 안 오네 뭐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2015년 연말에 12월 달에 미국이 오랜만에 금리 인상을 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2016년 4번의 금리 인상을 한다고 했지만 결국 한 번밖에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했었던 이유는 산타랠리라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 없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8월 달에 위안화가 폭락하면서 중국이 경제 성장률 7%가 안 될 거라는 그런 리스크도 발동해서 중국 증시가 하락하다 보니까 미중 경쟁을 하고 있는 미국 입장으로서는 중국 보란 듯이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산타랠리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동안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이렇게까지 더뎠던 인플레이션을 겨우 지금 와서 이렇게 잡아줬는데, 자, 그렇다면 이 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만 잡는 데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경기를 둔화 또는 침체시키는 데 작동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는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이제 지금부터 연준이
이제 12월 달에 금리를 75bp 금리 인상하는 게 아니에요. 50bp 할 거래. 아니, 막말로 여러분, 50bp 금리 인상은 뭐, 금리 인상 높은 거 아닙니까? 50bp도 금리 인상 높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상대적으로 그냥 그래도, 여러분, 12월 달에 50bp 금리 인상합니다. 우리는 드디어 75bp 금리 인상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환호하십시오. 열광하십시오. 주식을 사십시오. 산타랠리 옵니다라고 막 떠들어댈 거란 말이에요. 마치 시장에 아무런 악재가 없는 것처럼. 근데 저는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죠. 이대로 마치 제가 그랬죠. 증권사들이 이제 지금 2470포인트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같은 분위기면은요. 아마 국내 증권사들 아마 올해 연말 전망을 뭐 2600, 700 정도 잡을 거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산타랠리가 오기 위한 전제 조건이 올해 이렇게까지 금리 인상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없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그냥 연병할 9점 몇 프로, 8점 몇 프로, 아니 이렇게까지 금리 인상을 하는데 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안 떨어지는 거야? 라고 거기에 열통 터져 했잖아요. 반대로 그 금리 인상이 지금 와서 인플레이션을 전월에 8.2에서 이번에 7.7로 다운시켰지만 그 금리 인상이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라는 재료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좀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쟨 또 이렇게 또 초를 치고 그래. 라고 하시는데, 시간이 흘러가서 보면은요, 제 말이 맞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왜 그러냐면요, 주식은 항상 이슈를 먼저 땡겨 쓰고, 먼저 꿀꺽하고, 트림하고, 방구 끼고 똥 쌉니다. 그리고 다른 이슈를 땡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세요. 그 어디에도 어떤 경기 침체라든가 그런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근데 뉴욕 증시 마감이나 뭐 이런 경제 뉴스에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없다고 여러분 진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없는 걸까요? 아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장은 여러분들께서 당연히 즐기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마음으로 즐기셔야 되냐면요. 우와, 앞으로 더 갈 거야.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나는 시장이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어. 라고 일단 즐기시고 대신에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흥분 금지, 조금 침착하고 이 금리 인상이 이제 인플레이션도 둔화시켰으니까 이제 경기도 둔화시킬 수 있겠구나. 라는 걸 한번 고려해 보시면서 나는 흥분하지 말아야겠다. 나는 침착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오늘 뭐 코스피 시장이 막 날아가고 대형주가 올라가지만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은 막 마이너스고 올라가지 않네? 괜찮습니다. 왜? 이렇게 지수라도 일단 올려놔야죠. 그래 나중에 또 지수가 조정받으면 또 그땐 또 개별주들이 매매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흥분하지 마시고요. 침착하게. 제가 그랬죠, 여러분. 저는 주식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다고요. 자, 여러분들 흥분하지 마시고요. 항상 주식시장은 평정심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시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구름에서 비가 내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산도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구름이 벗어지면서 그 내릴 빛을 막기 위해서 선글라스도 준비해야 되고요. 무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11월 12일 토요일 날 11월 11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증시가 많이 올라서 뭐 쉬어가는 구간이 있다고 하지만 크게 뉴욕 증시가 빠지진 않을 겁니다. 일단 당분간은 뉴욕 증시를 이제 금리 인상이 속도 조절을 할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잡혔다. 여기 일단 어느 정도 흥분해야 되는 시간이 있을 거기 때문에 만약에 11월 11일 뉴욕 증시가 하락한다고 해도 특별한 돌발 악재가 터지지 않는 한 뭐 혼조세 아니면은 뭐 오늘보다는 좀 덜 상승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뵐 거고요. 또 절대 흥분하지 마시고요. 항상 개인 투자자분들이 왜 돈을 벌지 못할까라는 걸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